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척시 원전 해제 지역 개발과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예타 통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삼척시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마무리를 못했었는데 요 KTX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일단 부산에서부터 삼척까지는 오게 되고, 근데 이제 강릉에서 내려오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잖아요. 요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강릉 삼척 제일 중요한 건 강릉 삼척 간 고속화 철이 새롭게 깔리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야지만 서울에서 삼척까지 2시간대로 KTX가 이제 진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예탁을 국토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이제 발표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앞두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이제 요거 예타가 올해 이제 확정이 되면 아마 건설까지는 뭐 한 7, 8년 정도, 네, 네. 그러면 한 30년대 초반 정도는 아마 돼야지만 이제 건설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그 중간까지의 시간들이 사실 조금 좀 텀이 좀 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지금 동해역까지 KTX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맞아요. 한 7, 8회 정도 지금 네. 운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해역까지 들어오는 KTX를 삼척역까지 연장하는데 저희들이 삼척시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설비 투자적으로 보면 동해 중부선 포항에서 삼척까지 네. 오는 그 철도가 전초라 사업이 동해역까지 올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예, 준공이 되면 결국은 KTX 열차가 그 전초라라는 시설을 통해서 삼척까지 들어오는 데는 시설 추가적인 투자비는 큰 무리는 없지 않냐라고 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국토부의 정책적인 판단, 삼척 시민들과 또 삼척을 배후로 하는 도시들의 교통 접근성, 교통 복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삼척역이 또 중요한 이유가 사실 삼척이나 경북 울진, 또 어떻게 보면 뭐 봉화, 삼척, 태백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네.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이 사실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교통 오지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동해역까지 전철화되는 이 부분에 연계해서 KTX를 도입하면 울진의 삼척, 또 울진에도 지금 관련 산업들이 뭐 원자력 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생활 인구들이고요. 저희 삼척 역시도 이제 수소 산업을 네. 저희들이 또 육성하고 있고, 또 골드시티라고 지난해 저희들이 서울시와 은퇴자들이 네, 맞아요. 삼척에 입주하는 약 한 2,800여 세대의 주거 타운을 지금 만드는 사업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삼척 지역에 이제 생활 인구들이 늘어날 텐데요.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삼척역까지 연장으로서의 경제성, 사업성은 뒷받침되지 않나,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토부의 역할이 국토 균형 발전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예산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이런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요 사업인데, 자, 동해 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이야기예요. 이제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산업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수소는 뭐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하셔도 상당히 그 국민 여러분께서도 또 시청 여러분께서 상당히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건 아실 텐데요. 수소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50년 에너지 시장의 약 20%를 수소가 감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연간 약 CO2만 놓고 보면 약 한 60억 톤을 감축하는 효과. 네. 또 연간에 약 한 2조 5천억 정도의 에너지 시장을 유발하는 부분, 또 3천만 개의 또 일자리도 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이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미래 수소 산업의 가능성, 가치는 뭐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실 거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2025년까지 국내 미래 수소 에너지 시장도 연간 약 한
5.8% 정도 성장하지 않냐. 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가치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저도 액화수소차가 나오면은 그거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국내 수소 산업에 있어서 삼척의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비전 어떻게 될까요? 네. 수소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50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네.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뭔가 지금 당장 과실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거는 실패할 요인이 크다. 네, 인기성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적인 사업이 중요하고 삼척은 타켓을 일단은 이제 예타 통과도 됐지만 액화수소 시장 네, 미래의 좀 시장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 액화수소라는 게 경제성이 지금 확보가 조금은 네. 미흡한 상황이라서 미래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소가 앞으로 미래에 더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려면 액화 형태의 수소 시장으로 가는 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액화 수소를 선도하는 도시가 아마 저희들이 아마 1차적인 비전의 타켓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게 결국 수소 시장의 경제적 산업의 가능성은 결국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발전에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동해안에 지금 삼척도 당연하지만 동해 삼척, 강릉까지 보면 화력 발전소가 대단히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탈탄소 사회로 넷제로 사회로 가려면 에너지 전환이 돼야 됩니다. 2030년 이후가 넘어가면 아마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그 화석 연료의 시장, 특히 화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한 만한 제약이 따를 겁니다. 아마 가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에너지의 전환, 수소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통한 발전 사업들에 대한 이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삼척이 동해안이 좀 집중을 해서 이걸 봐야지만 지역 경제 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의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 이쪽에 집중하는 게 좋고 또 향후에 이 동해항이나 삼척 호산항 쪽에 그 인수기지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생산되는 수소 못지않게 외국의 값싼 수소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활용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부가가치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동해항이나 이 호산항 쪽에 액화수소 인수기지로서의 역할도 저희 삼척이 가져갈 수 있는 비전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연관 산업들 실증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창출하는 기술 집적화된 단지로서의 충분한 가능성 앞으로의 또 비전도 저희들이 갖고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사실 이 삼척 동해 수소, 삼척 동해 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게 구상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장 운송 클러스터 지난해 이제 예타 통과됐는데요. 말 그대로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원거리나 먼거리에 운송하는 이쪽에 기술들을 개발하고 여기에 플랫폼을 동해안에서 처음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동해하고 삼척이 같이 이 클러스터 지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될 것 같고요. 생산하고 만들고 이런 데 있고 동해는 이제 이 생산된 수소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를 해서 연구하고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되고 여기에 이제 각종 정부가 지원하는 수소산업진흥센터 또 액화수소 거민증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전국에 저희들이 예타 통과된 지역이 아마 저희들 포항 그리고 또 이어서 저희들 삼척이 이 예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내 액화수소 수소 산업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쉽게 얘기해서 삼척에서는 액화수소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동해에서는 이 액화수소를 경제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그리고 저장 탱크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이제 관련 기업들이 그것들을 개발하고 네네. 생산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클러스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척은 교통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안 그래도 수소라도 이거 생산해서 운송을 하려면 교통이 좋아져야지 이게 쉽지 않을까. 예. 네. KTX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마 도로망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 시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삼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제 수소 산업 관련 기업들도 이번 성과에 좀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업들의 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통해서 경제적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예비 상승 조사에도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가 됐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고용 되게 중요하죠. 약 한 4천 명. 이거는 뭐 건설 단계에서부터 사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직접 고용만 놓고 보면 평균 1,200명 정도의 일자리는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 통해서 우리 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약 한 63개 정도 기업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와 무관한 좀 다른 얘기지만 네.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수소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20개 정도 지금 기업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예.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 20개 정도 기업은 지금 현재 동해 삼척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업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지금 액화수소 특구 지금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24개 정도의 우리 국내 기업들이 유망 기업들이 또 입주를 해서 열심히 또 기업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소 폭탄 있잖아요. 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이 수소 폭발 위험이나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강릉에서 연구하다가 이제 그 수소 탱크 터지면서 사고도 좀 있었는데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부분은 아마 뭐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쯤은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초창기에도 네.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저희 사업을 추진했는데 네. 뭐 그때부터 제가 여기 지금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네. 처음보다는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수소는 다른 그쵸. 에너지원보다 안전한 것으로 우리 에너지 안전공 가스 안전공사나 여러 가지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기체에서 밀도가 유출되면 다 공기중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그 강릉 사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재에 가까운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지 수소 자체가 위험하다 이것들은 좀 팩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불안감들은 좀 많이 막연한 불안감들은 좀 사라지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가 좀 큰데 앞으로 삼척시의 수소 산업 육성 구체적으로 좀 전략이나 방향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장 운송 예타를 통해서 이제 기반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하루에 한 30톤 정도가 액화수소 생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 지금 액화수소 생산되는 지역이 이제 인천 쪽, 또 저쪽 경상도권이 되겠죠. 울산, 창원 쪽, 그리고 이제 저희 강원도 삼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수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기 한 5만 평 정도 지금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서 조만하게 지금 작지만 또 강한 어떤 단지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서 이제 유연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써서 그 산업단지 안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아리백형 수소 특화 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R200이죠? 아리백이죠. 그렇죠.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아마 한 2년 이내 아마 25년도, 26년도가 되겠네요. 26년도 초에는 분양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앵커 기업들 그렇다고 보면 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앵커 기업들을 유치해서 임대용 공장으로 초기에 이쪽에서 삼척에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기반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임대형 공장을 지금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 초에 입주 기업 한 4, 5개 기업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임대형 공장을 지어서 또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화수소 신뢰성 센터라고요. 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23년도에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네. 이것들은 이제 기업들의 제품들을 기업들이 생산한 각종 수소와 관련한 제품들을 이제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네. 이런 이제 신뢰성 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그 기업들의 활동들 지원하고 또 장비들도 구축해서 기업들이 이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액화수소 신뢰성 센터를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제 원덕 지역에 있는 한국 남부발전이 지금 가동 중인 네. 남부발전 부지, 빗드림 네. 발전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원래 정부가 이제 4개의 화력발전소를 여기다 건설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1, 2호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그 3, 4호기 부지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어 있는 이제 유유지들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에너지 융복합 단지를 또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들은 이제 남부발전과 지금 이제 계속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항만, 호산항이 구축돼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네. LNG 인수기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복합해서 에너지 융복합 단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단지를 조성을 해서 또 새로운 수소 산업에 저희들이 선도 거점으로 만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수소가 많이 확산이 돼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자, 이번 동해 삼척 동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끝으로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사업은 초반부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어떤 전략 산업을 새롭게 틀 짜는 중장기적인 산업이다. 과거에 삼척이 시멘트 산업 또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다면 네. 이제는 미래 에너지 시장을 크게 바라보고 또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산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멀리 보고 이것들 꾸준하게 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기업도 기업이지만 지자체도 또 물론 그렇지만요. 시민들과 대학 이 인력을 특히 삼척에는 이제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2개나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인력 육성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또 다른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과 연계한 인력 육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원대학교가 저희들이 손잡고 또 글로컬 사업이라고 하는 네. 최근에 국가사업과 그렇죠. 또 연계해서 이 대학을 육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과의 협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 거버넌스에서 상당한 홍보와 또 신뢰를 얻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제시하고 또 인력을 육성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각계각층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삼척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사업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또 정부가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네. 것도 아니고요. 또 기업들도 유치하는 부분들도 사실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노력들이 시민 지역사회의 각각의 모든 주체들이 협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돼야지만 이것들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시 한번 이 수소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스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